낙하산병이 낙하산을 펼친 채 낙하하지는 않습니다. 즉 비행기에서 낙하한 후 초기에는 자유낙하를 합니다. 낙하산 없이 자유낙하하다가 어느 정도 낙하한 이후에 낙하산을 펼치게 되는데, 처음 5초간은 자유낙하하고 5초 후에 낙하산을 펼쳐서 다시 계속해서 하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낙하하는 물체의 저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생략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하산을 착용한 경우는 낙하산이 펼쳤을 때 낙하산의 면적 75제곱미터이고 때 총 질량은 낙하산 더하기 사람의 몸무게 하여 95kg이 됩니다. 이 값은 이 K1에 반영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이전에 봤던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최종 속도에 도달하고 대략 초속 5m/s 속도로 계속해서 등속도로 낙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낙하산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 공기에 부딪히는 몸의 면적에 비례하는데, 이 몸의 면적은 대략 0.56제곱미터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몸무게만 해당하니까 72kg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그래프와 같이 속도는 계속 증가하여 거의 50m/s 이상의 속도로 낙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20초 이내, 그래프로 보면 거의 20초 이내에서 이 범위에서 최종 속도에 도달하고 등속도로 낙하하게 됩니다.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하산 없이 점프가 되었는데 만약 머리나 발끝으로 낙하한다고 가정하면 저항을 받는 면적이 더 작아집니다. 따라서 속도는 더 커지게 되겠죠. 이를 예측해보면 속도는 무려 85m/s까지 상승하게 되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략 한 15초 정도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속도를 줄이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바꾸어서 계산해 볼 때 이러한 수치해법은 매우 쉽고 빠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변화를 주면서 계산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낙하산을 펼쳤을 때의 면적이 75제곱미터이고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자유낙하할 때의 면적이 0.56제곱미터입니다. 만약 낙하 후 5초 후에 낙하산을 폈다고 가정하고 낙하산을 펼치는 데 걸린 시간이 2초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격자 간격을 0.1초 간격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이후 속도가 계속 증가하여 초속 40m/s로 5초 동안 낙하합니다. 그 이후에 낙하산을 펼치는 동안에 면적이 늘어나면서 낙하 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7초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등속도로 낙하하게 되는데 원래의 최종 속도인 5m/s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 시간을 바꾼다 하여도 예를 들어서 8초, 또 오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 길게 잡는다 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서 속도가 8초가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종 50m/s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가 낙하산을 펼치면서 점점 속도는 줄어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땅에 도달하는 때의 낙하 속도는 이전과 같은 5m/s 정도로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학적 계산으로 이 낙하산병의 낙하 속도를 계산해보고 얼마나 큰 낙하산이 필요한지 혹은 낙하산의 크기가 그 낙하산병의 체중과 관련이 있는지 등등을 모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무게는 낙하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몸무게가 크면 클수록 낙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낙하산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